안녕하십니까. 구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지난 새벽에 한 2시간에 이르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장 기대했던 것은 지난 주 초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이 천안 캠퍼스에 와서 삼성전자의 HBM3 오디트를 했죠. 실사를 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1년 전인 작년 3월에는 젠슨 왕이 삼성전자의 HBM3 거기에다가 젠슨 어프로브드, 젠슨이 승인한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굉장한 기대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아직 콜을 통과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이 아마 삼성의 HBM3 8단 12단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득점 92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콜 통과를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과연 HBM4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HBM3 8단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요. 12단의 주류를 지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12단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갈 길이 상당히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HBM3E가 문제가 아닙니다. HBM4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GTC 2025에서 젠슨 왕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했는데 이게 1년 전 GTS 2024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파괴력이 좀 전에 같이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연설에서 scale up to the maximum, 최대치로 스케일 업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루빈에 대한 얘기. 루빈은 이제 내년에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HBM4가 나올 건데 HBM4는 루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루빈이 내년이 아니라 25년 올해 하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인데 시기상으로 보면 28년이에요. 2028년인데 파인만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HBM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젠슨 황이 GTC 2025를 기조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보도를 봤더니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엄청 컸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아니면 이제 미래를 어떤 그 GPU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친 거죠. 자, HBM4 주도권을 잡는다. 삼성전자 결국은 원시 디램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가 링크드인에다가 이렇게 4를 썼습니다. 근데 요 4 앞에 원래는 3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HBM3E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3이에요. 그런데 요 3이 이렇게 4로 바뀌는 거죠. HBM4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BM의 수요는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 G100이라든가 GB2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쨌거나 올해 HBM들을 다 완판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년 것 완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 3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 AI 메모리의 다음 챕터가 펼쳐진다. HBM4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4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다 끝내고 있습니다. 자, 요 기사를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SK 하이닉스가 GTC 2025에서 6세대 HBM4의 12단 모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HBM4가 사실은 12단이 아니라 16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2단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노종 이제 그 SK 사장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거든. 여기에서 모형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여기 무조건 하여튼 AI 내일 AI가 미래의 모든 것이라. 그래서 HBM4에 여기 나오고 소캠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HBM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뭐 HBM3 8단 12단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오디트 실사가 뭐 거의 끝나서 5월 말이나 6월 달에 정도 되면 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떤 쪽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한번 8단 플러스 12단까지 콜 통과를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냐면 뭐냐면 차세대 HBM4 개발을 연구해야 할 연구 인력까지 9세대 HBM3 제품의 분량을 잡는 데 동원하는 회사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 라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HBM3E를 이번에 콜루를 통과를 하려고 HBM4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HBM3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HBM4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4를 포기한 것 아닌가, HBM4E에서 승부를 거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걱정 아니면 모험, 도전을 얘기를 하는데 원시 D램이 개발이 되면 이게 모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어미 모자를 써서. 그러면 이 모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PC용, 그 다음에 모바일용, 그 다음에 HBM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C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이렇게 또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용으로 가고 그 다음에 HBM용으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을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 과정을 생략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자, 이게 삼성이 LPDDR5 16기가 D램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항상 공언했던 것처럼 HBM4에서 원시 D램을 적용을 하겠어요. 원시 D램은 11에서 12나노 아주 극 미세화된 아주 최첨단의 D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HBM4와 원시 D램을 하나로 묶어서 이 승부수가 통할까?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원시 D램의 이제 모 제품을 만들어서 HBM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옛날처럼 D램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는 것도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D램 개발 완료 기간이 미뤄짐에 따라서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여기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시 D램은 사실은 지난해 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지연되면서 6월로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6월에 개발이 만료가 돼서 저때 웨이퍼를 넣어버리면 웨이퍼가 나오는데 3, 4개월 걸리니까 결국 올해 하반기라 돼야지 원시 D램에 그 모 제품을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HBM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로드맵이 정확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딱 나왔어요. HBM 이건 벌써 작년도 얘기거든요. HBM4의 표준 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원시 D램은 HBM4E부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HBM4E는 루빈 울트라 정도 되는 거기에 GPU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B만 해도 충분하다는 게 SK의 이야기죠. 그래서 HBM4에는 원시 D램을 쓰고 원C는 HBM4E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원-B로 한다. 삼성은 원-C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죠. 자, 이 루비는 벌써 작년에 발표된 거라서 작년 6월 2일이니까 GTC 2024가 열리고 난 한 3개월 뒤에 이랬던 거죠. 그리고 루비는 뭐 26년 이렇게 했는데 젠슨왕이 6개월을 당겨달라 그러면서 25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블랙웰, 그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의 후속작이죠. 그래서 HBM4가 탑재가 되는데 루빈은 HBM4 8개가 들어가고 루빈 울트라에는 HBM4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HBM의 사용량은 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작년에 월 10만 장의 HBM을 올해는 17만 장까지 캐파를 늘리는 거죠.
자, 이제 삼성의 이제 반도체의 정통한 이제 업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의 원시 공정은 PLC 과정이다. 프리 레이저 콜드 뭐 단계라 이렇게 얘기하고 올해 6월 개발 완료가 내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만들어지면 처음부터 완전 정상적인 게 아니라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잘못된 걸 리페어, 뭐 수선 공정을 통해서 수위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 뭐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EDS 공정이라든가 EDS 공정의 한 과정인데 칩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공정이고 상온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진행하는 뭐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의 그 뉴스룸에 있는 그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EDS 공정을 통해서 수율을 높이는 거죠. 처음에는 수율이 뭐 이렇게 낮았다가 리페어 과정을 통해서 수율을 높이는 거죠. 여기 EDS 4단계입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율을 점차 올리는 거죠.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거로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삼성전자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수율보다는 성능에다가 성능이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이 성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발열이란 말이에요. 발열. 그런데 수율은 잘 나오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3E에 들어가는 거는 1AP라는 D램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P라는 것이 뭐냐면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HBM4에 대해서 작년 말에 테이프아웃을 끝내고 코어 다이를 1B를 건너뛰고 1C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C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것대로 했더라면 지금쯤 뭐 그냥 1C가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서 하반기에 HBM4를 예정대로 잘 할 수 있었는데 삐끗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심기일전에서 HBM3E에 사용된 D램을 재설계를 했어요. 이 D램이 1A인지 1B인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방송할 때는 1A라 그랬거든요. 1A를 재설계를 한다 그랬는데 많은 신문에서 1B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A래요. 1AP, 프라임, 초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이 업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B 공정은 재설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삼성은 1B D램을 HBM을 생각하고 만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B는 HBM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신문에서 얘기하기를 재설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프라임 프로젝트는 HBM용으로 1A를 재설계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1A를 재설계를 했는지 1C는 지금 재설계를 하는 것은 그거는 다 밝혀졌는데 1A인지 1B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지 않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1A냐 1B냐 이게 얘기가 많은데 이 신문에서는 EBN이라는 이제 신문사에서는 1A를 재설계를 한 거지 1B를 재설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A D램 공정을 재설계한 만큼 HBM3E 12단에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것도 좀 우리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8단 HBM3 아직 퀄을 통과를 못하고 퀄이 통과될 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12단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더러 나와요. 왜냐하면 8단이 아니라 12단까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묶어서 가든지 아니면 짧은 기간에 8단 먼저 퀄이 나오고 12단 퀄이 이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그 배경에는 지난주 초에 그런 2월 달에 오고 3월 지난주 초에 또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이 천안 백기기중 공장에서 오디트 실사를 했죠. 뭐 점수가 92점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벌써 GTC 2025에서 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이 HBM4의 그 샘플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HBM4 샘플을 공개를 하고 소캠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선수를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저력의 삼성전자가 짧은 기간 동안 지금 뭐 그래봐야 3월 이제 그 뭐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하여튼 획기적으로 이 시간을 단축해서 HBM4를 하반기에 출시를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가 좀 분발을 내주기를 바라고 SK 하이닉스의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